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의용 소방대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경주시 의용 소방대원들 활동에 대해서 경주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도 경주시장이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이 네. 의용소방대 설치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음, 그것도 근거 없이 지원한 것도 아닙니다만, 네. 경주시장이 경주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을 필요한 뭐 경비나 또 격려 지원할 수 있는 좀 더 세부적인 근거를 음,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지난달 22일 표한 경주시 276회 정례회에서 이번에 가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예,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이 경주시장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 또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호 활동, 뭐 화재 예방 활동 등에 뚜렷하게 기여한 의용소방대나 또 의용소방대원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예. 이 경주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소방대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또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호 보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 비용, 또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한 소방기술 경연대회나 체육대회 관련 경비, 또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 재난 현장 초동 대응 및 예방 관련 지역 주민 대상 교육훈련 홍보에 필요한 경비, 또 의용소방대 견학이나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또 그 밖에 이렇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주에서 의용 소방대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원은 한 1,200명 가량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 지금 활동하는 인원은 경주시 의회에 따르면 지금 정원은 경주시 의용소방대원이 1,05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실제 활동하는 경주시 지역 내의 의용소방대원은 32개 지역 무슨 동대 무슨 이런 식으로 이게 32개가 되고, 여기에 올해 6월 말에 이제 824명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의용소방대 설치법이나 또 경상북도에도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따라서 경주시가 현재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연간 예산액은 작년의 경우에는 한 3억 2천만 원, 올해는 3억 7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이 조례를 제정을 한 것은 경주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고, 특히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도 도모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박광모 의원은 자신이 생업이 있음에도 이렇게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의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의용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이나 구조 능력도 향상이 돼서 더욱 안전한 경주시가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의용 소방대도 넓게 보면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분들에 대한 지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주문화재단이 그 무인 티켓 발권 시스템을 개발했다고요? 예, 전국의 예술의 전당 또는 공연장 이런 가운데서는 예.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경주 예술의 전당 기획 공연 온라인 예매를 했을 경우에는 네. 당일날 티켓 박스를 방문해서 티켓을 직접 수령을 해야 했는데, 이번에 이런 무인 티켓 발권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이런 티켓 박스 방문을 하지 않고도 직접 발권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기존에 경주 시민 할인 적용을 위한 신분증 확인 절차도 좀 간소화돼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경주문화재단의 설명입니다. 이 서비스가 올해 들어서 시작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2021년에 경주예술의 전당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이 네. 통합 발권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래서 2021년에 이런 그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시험 가동을 했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최초로 온라인 예매 플랫폼인 티켓링크, 또 한국전자금융의 본인 인증 솔루션인 나이스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온라인 예매, 본인 인증, 티켓 발권을 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네. 이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 국내 최초로 구축한 본인 인증 무인 티켓 발권 시스템이 티켓의 부정거래 예방 효과도 있어서 그 부산, 대구 등 전국 유수의 공연장에서 많은 문의가 있다 이렇게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쪽쌤 44호분 발굴조사 설명회가 지난 4일이었죠. 그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있었죠. 예, 어제 열렸습니다. 예. 쪽쌤 44호 분은 그 2014년부터 정밀 발굴조사를 해온 신라의 그 대표적인 무덤 형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적석 목각분,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요. 어제 이 발굴 설명 행사는 10년에 걸친 발굴 조사가 지난 6월 30일 완료된 것에 맞춰서 열렸는데, 그동안의 주요 조사, 연구 성과와 같이 또 모든 출토 유물들을 총망라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발굴 조사가 10년 동안으로 매우 길었던 만큼 이 발굴 조사 과정에서 보존과학이나 의료직물학, 토목공학, 지질학 이런 여러 학문들과 연결을 해서 이런 성과를 많이 냈다 이렇게 자랑도 했고, 네. 또 이를 통해서 새롭게 규명한 유물을, 재현한 유물을 최초로 어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오전에 기자들 그리고 사전 신청한 시민 이렇게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설명회가 열렸고, 또 오후에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는데, 저는 그 어제 오전 설명회를 다녀왔었는데요. 네. 대개의 경우 이런 발굴 설명회라는 것이 발굴 현장에서 그 발굴했던 곳 그 주변에서 뭐 문화재도 전시도 하고 출토 유물도 전시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 발굴 담당자가 또는 발굴 책임자가 현장이나 출토 유물을 설명하는 것이 뭐 기존에 익숙한 방식인데, 어제 이 설명회는 마치 그 영화 시사회를 하듯 전체적으로 영화 시사회와 비슷한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매우 좀 색다르다, 예.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 감독이 나와서 작품을 설명하듯이 어제 그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그 주요 출토 유물들을 그 발굴단 복장을 하고 직접 설명을 하는가 하면, 또 배우들이 각자 배역과 영화 작품 이야기를 설명하듯이 발굴에 참여했던 경주문화재연구소 직원들이 이렇게 기자들과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토크쇼 형식으로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그 출토 유물에 대한 또는 발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일정하게 좀 매우 좋은 형식이었다, 이런 평가도, 색다르다 일단 그런 평가 받았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었던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고요. 무덤 주인이 신라 공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10년간의 그런 발굴 성과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발굴 자체도 길었고요. 예, 이게 2014년 5월 9일부터 물론 이제 그 전에 2009년 이전에 이제 시굴 조사를 했고 여러 계획을 세우고 정밀 조사를 시작한 게 2014년 5월 9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30일까지 했으니까 발굴 일수만 총 1350일,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지난 2019년에는 이 적성목각묘의 무덤 제사의 형태나 양상, 그리고 이 행렬도를 그린 문양이 있는 장경호를 출토됐다, 이런 주요 출토 설명회가 한번 있었고, 또 2021년에도 신라 왕족 여성의 장신구 조합, 이런 최상급 유물 확인들을 공개를 하고, 그동안은 두세 차례 주요 유물들이 출토될 때마다 공개를 했고, 어제는 그런 최종적인 그 총망라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새롭게 확인된 성과가 있었나요? 예,
비단벌레 꽃잎 장식 직물 말다래라든가 예. 또 피장자의 머리 꾸밈새 들어갔던 직물이라든가 또 기존에 이 자리에서 출토가 됐던 금동제 장신구를 이렇게 부착하는 데 사용됐던 직물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뭐 상세한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돌무지 덧널 무덤, 저승목곽보의 전체 구조나 또 축조 공정을 복원했다. 그리고 이 보존과학이나 의료직물학, 토목공학, 지질학 이런 여러 학문들과 협업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비단벌레 꽃잎 장식 그 직물 말다래의 경우는 실제로 이제 비단벌레 날개를 추출해서 이런 꽃잎 장식 말다래를 제형품을 이렇게 선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연구 성과가 밝혀져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습니다. 예. 쪽샘 유적 발굴관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좀 활용이 될까요? 이게 이제 아마 발굴 현장에 이런 유적 발굴관을 지어서 일반인들이 발굴 과정을 전모를 볼 수 있게 한 것은 아마 최초의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본발굴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철골 구조물인 그 쪽샘 유적 박물관을 2014년 3월달에 개관을 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고분 전체를 감싼 돔 형태의 구조물을 지어서 이 조사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를 한 것인데 어제 그 김현수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발굴사에 이 공개한 것 자체가 한 획을 그은 것이다 이렇게 뭐 말하기도 했고 예. 그래서 전하경 시장도 어제 그 자리에서 문화재청장에게 앞으로도 이 유적 발굴 조사 과정을 그 볼 수 있는 그 학습의 장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기자질문 시간에 이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아직은 경주시하고 문화재청이 협의 중인데 그 활용 방안으로 아마 좀 방향을 정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유적 보존 방향을 최종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는 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앞으로 더 걸린다고 하는데요. 네. 그 기간에는 여기에서 고분 축조를 그러니까 고분을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재현하는 실험을 오는 11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 일정 정도 진행이 되면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혀서 워낙에 많은 국민들이 방문한 곳이기도 했고 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활용 쪽에 방점을 찍은 계획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자, 경주 소식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